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찐 스크리닝입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죠.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째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후반에 약간은 흔들려서 오늘장이 걱정이 됐었는데 잘 갑니다. 핵심 알려주시죠. 네, 오늘 시장 역시 실적 발표하고 미국 시장 실적 발표에 따른 기술주들 강세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봐주세요. 네, 사실 어제 장중에 트럼프가 미국의 중국과 관세 유지하고 그다음 또 중국에서 추가 관세한 것 때문에 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오히려 가만히 짚어보면 우리나라한테 수혜가 되면 수혜가 될지 피해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샘 얼트만 효과하고 팔란티어 실적 발표 효과가 오늘 우리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주들 어제여서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후발주들 흐름도 계속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SPG라든지 SBB테크, 뉴로메카 등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솔루션 소프트웨어 쪽들 초강세입니다. 지금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 장 초반 이후에 살짝 매물 나오다가 다시 또 강하게 치고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신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 규제 이 부분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대상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제일제당도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오늘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워낙 빠졌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하고 금융주들도 고르게 소폭씩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제3자 유중 이후에 차익 매물 나오면서 고점에서는 좀 다소 밀린 모습이지만 바이오 섹터 흐름 좋습니다. 보로노이다든지 강세 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니 해도 3,000당 제약 급등 보여주면서 거의 20만 원 언저리까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계속 10만 원 초반부터 계속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로봇을 아까 한 번 더 봐드리면 로보티즈도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뭐니 해도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도 속에서 좀 주춤하던 하이닉스가 오늘 다시 또 튀어오르면서 엔비디아와 대한 기대감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도 같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섹터주도 강세입니다. HP, SP는 내각 기대감 때문에 다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다이맥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장 초반 상한가였었는데요. 상한가는 풀린 모습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들도 오늘 다 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파크 시스템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대외적인 충격보다는 오히려 조금 약간 호재성 이슈하고 이제 국내적인 실적 발표 일정 이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효성중공업도 실적 때문에 급등했듯이 오늘도 사이맥스 실적으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금호석유도 실적은 쇼크였는데 지나간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이와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반등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중국 규제가 우리나라 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호재로 조금 받아들여지는 아침이고요. 장 초반에 전력기기 관련 주들은 좀 조종폭 매물 나오면서 살짝 있는 모습. 화장품 관련 주들도 강세 보이다가 오늘은 좀 매물 맞으면서 조정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굵직한 육수가 혼재돼 있어서 관세 한켠에 있고요. 그리고 또 AI 축이 있고 한켠에서 안 움직이지만 이쪽을 보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혹은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방산, 원전 이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AI 축,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도 이쪽으로 좀 묶을 수가 있겠죠. 한켠에서는 엔터나 이쪽은 시장에 관심이 크지는 않지만은 관세 얘기 나오면은 수혜주가 될 수도 있어 라면서 또 대안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는데 아니면은 정말 오른 게 전혀 없는 2차 전지를 보자 이런 목소리까지 다양합니다. 어디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될까요? 시장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구성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네, 요즘 되게 고민이 많죠. 사실 저도 방송을 하니까 종목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에 좀 집중할 수 없어서 대박주들을 놓친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찍어놨던 종목들이 거의 최근에 한 2배씩 오른 종목들 꽤 많은데요. 일단은 뭐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방송을 하면서 사고 뭐 이런 건 좀 아닙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을 한 4개 정도 섹터를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딥시크가 올라오면서 오픈AI와 AI의 경쟁 구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거 AI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솔루션 부분들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쪽에도 수혜다. 그다음에 보안 쪽에 수혜다.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 솔루션 쪽에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솔트룩스나 이스트소프트, 뭐 한컴,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후발로 셀바스 AI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쪽들 솔루션은 뭐 팔란티어 실적 효과서도 보셨다시피 오히려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 하드웨어적인 충돌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쪽에 대한 수혜감이 있는 쪽들로의 시장 흐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좀 꾸준히 상반기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로봇도 지금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 12일 날 MSCI 지수 편입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 솔루션과도 연관되어서 로봇 섹터주들, 뭐 자율주행 섹터주들 다 좋을 수밖에 없는 섹터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로봇은 작년부터 계속 인구와 임금 이런 부분들과 곁들여서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들도 레인보우의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레인보우를 보시면서 후발주자들의 흐름을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로봇 섹터주들도 지금 당장 뭐 실적은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성장주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성장주들 그다음에 유리기판도 다시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성장주들 기술주들 빼고 나면은 그러면은 뭐 안전한 거 관세랑 상관없는 거 이런 거 사야 지금 이게 실적주인데요. 지금 엔터주들 제가 계속 그동안 JYP 엔터, SM, 하이브 강조를 해드렸는데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엔터주들도 개인적으로는 게임, 엔터, 플랫폼, 솔루션 이런 쪽도 계속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 나오고 나면 숲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고 카카오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네이버도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마이웨이를 갈 수 있는 실적주들 이런 쪽들도 한 개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엔터, 게임, 플랫폼 이런 쪽에서도 하나 그다음에 금리에는 영향을 지대하게 받지만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적은 쪽이 이제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입니다. 이쪽도 꾸준히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어제부터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였죠. 어제 루니, 뷰노, 뭐 JLK, 뭐 딥노이드 이런 것 좀 움직였는데요. 의료기기 섹터주들도 인공지능과 가미돼서 더 발전할 부분이 분명히 많다. 그리고 트럼프가 의료기기 쪽은 관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어제 오른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조정으로 이어진다라면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현대차가 뭐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는 하는데 요새 좀 완성차도 판매가 좀 줄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뭐 테슬라의 전기차도 유럽에서 좀 힘든 얘기 이런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가격 메리트 부분은 2월 말 배당 효과 이런 부분들과 함께 좀 일정 부분 좀 있을 수 있겠다. 다만 공격보다는 좀 방어적인 매수 대응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음식료 섹터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수출주 와서 화장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실적이 견조한 기업은 관세 영향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여기서 포인트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정장 전쟁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유리해지는 섹터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기계 업종하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은 뭐 당연히 그동안 좀 그래 왔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학주들이 좀 약간 중국 쪽으로의 비중이 좀 높았던 기업들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면은 중국도 뭐 미국도 다 우리 것들이 좀 더 싸 보이거나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최악을 좀 지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가 2,500선 다시 넘었는데요. 실적 일정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가 됐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일정 좀 꼼꼼하게 챙겨서 좀 단기 대응하시는 게 개별주들한테는 좀 필요하겠고 보유한 종목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압축을 하면서 또 한 개 정도는 뭐 순환매 단기 트레이딩 이런 쪽에 좀 집중하시면서 좀 이번 시장을 조금 1분기
4분기까지는 조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석유화학 쪽이 오늘 왜 오르나 이런 부분들도 궁금했는데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마냥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또 생각의 방향성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찐 스크리닝이었습니다.